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마트팜 연구소의 이인규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액 조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액 조성을 위해서는 작물이 필요한 양분을 넣어 주어야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물 생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원소들이 있는데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 망간, 아연, 구리, 염소, 몰리브덴, 이 16가지 원소를 작물 생육에 필요한 필수 원소라고 합니다. 탄소, 수소, 산소는 물과 이산화탄소 형태로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13가지 종류의 원소들은 비료의 형태로 양액을 조성해서 식물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13가지 종류의 원소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가지 종류 중에서는요, 약간 형태가 다른 것이 있죠.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이것들은요 작물 생육에 있어서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대 다량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 망간, 아연, 구리, 붕소, 몰리브덴, 염소를 미량 원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는 양액을 조성할 때에도 그 질량의 단위부터 좀 차이가 나요. 다량 원소는 양액 조성을 할 때 킬로그램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요. 미량 원소는 밀리그램 단위로 우리가 조성을 하기도 합니다. 양액을 조성하는 방법의 원리는 정상적으로 생육직인 작물의 체내 무기 성분 함량, 일정 기간 동안 배양액 내에 각 무기 성분의 소모량 등 흡수, 증발산량을 측정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작물의 흡수 농도인 양수분 흡수량을 산출하여 개별적인 필수 다량 원소에 대한 양액 조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작물의 잎의 무기농도 요소를 측정하여 그 함유 비율대로 각 양분을 포함하는 양액을 조성하는 방법이 일본 원해 시험 처방이라고 합니다. 일명 원시 처방이라고 하죠. 또는 작물의 양분 흡수량을 감수량의 비율로 얻은 양분 흡수 농도를 양액의 농도로 정한 것을 야마자키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양액 처방을 채용을 하더라도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닥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양액 처방을 채용하느냐 보다는 그 양액을 어떠한 농도로 그리고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양을 적절하게 공급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양액 제조와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은 하루 동안에 어느 정도 급액을 해야 할까, 또는 언제 급액을 시작해서 언제 마지막 급액을 끝낼까, 또는 매번 급액을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양을 넣어줘야 될까, 그리고 각각의 급액 간격은 어느 정도 두어야 할까, 그리고 공급할 때 EC와 pH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양액을 공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은 타이머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광량과 연동해서 적산 일사량을 통해서 제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는 배지 내의 함수량을 무게에 의해서 측정을 해서 그 함수량, 즉 작물이 얼마나 흡수를 했는지를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복합 환경 제어 설정하는 그 메뉴에 보시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일사량이 쌓였을 때 급액을 할지에 대한 이런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 지상부의 환경, 특히 광량, 그다음에 온도, 그리고 습도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지상부 환경과 근권부의 양의 공급 방식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p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액의 pH는 작물의 생장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pH는 용액 중에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용액 중에 수소이온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항상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이온은 주로 칼륨이나 마그네슘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양이온을 많이 흡수한다는 것은 생식 생장이 강하다라는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식 생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근권부의 pH는 낮아지겠죠. 반대로 음이온인 주로 질산태 질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 수산화이온이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근권부의 pH가 높아지겠죠. 즉 영양 생장 시기에는 음이온이 주로 많이 흡수되기에 근권부의 pH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물 자체가 생식 생장이냐 영양 생장이냐에 따라서 근권부의 pH가 달라질 것이고 이런 근권부의 pH를 측정함으로써 내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물 생육에 따라서 pH가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양분 흡수가 저해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pH가 4.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알칼리 염류가 불용화되어 흡수가 저해됩니다. 또는 망간이 너무 과잉 흡수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pH가 7 이상이 되면 불용화가 되는 철분이 생기게 됩니다. pH 7 이상부터는 철의 흡수가 매우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물 생육, 영양 생장이냐 생식 생장이냐라는 이 두 생장 상태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셔서 근권부의 pH를 안정화 있게 관리를 하셔야만 양분의 흡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권부의 pH는 5.5에서 6.5 사이에서 관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권부의 pH가 높아질 때에는 질산, 인산 등의 산을 추가 공급해줘서 pH를 좀 낮춰주도록 해야 되고요. 암모니아태 질소의 함량을 전체 질소량의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추가 공급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pH가 낮아질 때에는 암모니아태 질소의 공급량을 줄이고 추가로 원수의 중탄산 함량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적정한 양의 탄산칼륨을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pH를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물은 질산태 질소 또는 암모니아태 질소 중에서 어느 한쪽을 우선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질산태 질소를 우선적으로 흡수하는 작물을 재배하신다면 양의 pH는 상승하기가 쉬울 거예요. 반대로 암모니아태 질소를 우선적으로 흡수하는 작물을 재배하신다면 pH가 낮아지기 쉽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작물은 질산태 질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암모니아태 질소를 함께 병용해서 양액을 조성해 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원수 분석을 하고 양액 처방지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질산 칼슘에 사수염과 십수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H2O가 4개가 붙어 있으면 사수염, 그리고 10개가 붙어 있으면 십수염이라고 우리는 명명을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른 곳에 있어요.
같은 질산칼슘이지만 사수염은 암모니아태 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산태 질소뿐만이 아니라 암모니아태 질소도 함께 처방을 하고 싶다면 십수염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십수염이 조금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사수염만을 가지고 질산칼슘을 처방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십수염에 비해서 약 10% 정도의 양을 좀 더 추가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수염만 처방했을 때 필요한 암모니아태 질소는 그 양액 성분 중에 들어가는 비료 중에 질산 암모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 암모늄을 통해서 암모니아태 질소는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십수염이 없다 하더라도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를 동시에 공급해 주는 데에는 레시피를 변경함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액의 농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EC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EC로 전체 이온 농도는 알 수 있지만 각각의 성분의 농도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액을 재순환시켜서 살균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순환 횟수가 증가할수록 각 성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양액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이 양분과 물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요, 증산량이 증가하는 여름철로 갈수록 물의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름철로 갈수록 EC의 농도는 낮춰주셔야 된다. 반대로 증산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일수록 또는 광량이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양분의 비율이 물보다 많아져야 되니까 EC의 농도는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광량에 따라서 작물의 증산량에 따라서 공급되는 양액의 EC의 농도는 차이를 두셔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금권부의 온도도 지하부의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금권부 온도는 작물 뿌리의 양수분 흡수 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상부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금권부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인, 칼륨, 마그네슘의 흡수가 억제됩니다. 또한 암모니아태 질소의 흡수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죠. 반대로 금권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칼슘의 흡수가 저해되어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금권부 온도가 겨울철에 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꼽서기병은 통상 겨울철을 지나서 봄철로 넘어갈 때, 즉 금권부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많이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금권부 온도 상승이기도 하지만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광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착과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작은 광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충분하지 않은 동화산물이 전부 다 과실로 가기 때문에 뿌리의 생육이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봄철로 넘어가서 갑자기 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금권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충분히 뿌리의 생육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칼슘의 부족 현상을 배꼽서기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꼽서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광량이 부족하고 광합성량이 충분하지 않는 겨울철에 많은 착과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당하게 적과를 해주시고, 그래서 과실로 너무 많은 동화산물이 가지 않도록 과실 부하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부 양분이 뿌리로 가서 겨울철에 적절한 뿌리의 생육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배꼽서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너무 많은 착과를 가져가지 않는다.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액 제조와 양액 공급 방식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액을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그리고 공급량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